예,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바의 타입 종류를 다시 이제 회귀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기본 데이터 타입을 이때까지 쭉 배웠어요. int, byte, 뭐, float,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과 이 기본 데이터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계산하는 방법들, 그리고 뭐, 사칙 연산, 논리 연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자바는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 외에 참조형 데이터 타입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C 언어나 C++도 발전을 하면서 이거와 비슷한 유형의 스트럭처나 뭐 클래스 이런 것들의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요. 자바는 이렇게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또 지원해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참조형 데이터 타입은요, 우선은 변수를 하나 만들게 되면요, 그 변수가 참조 변수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클래스 타입도 있고, 인터페이스 타입도 있고, 배열도 있고, 열거형 타입 형태도 있다고 하는데,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와 열거형 타입은 사실은 클래스의 파생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클래스라는 거는 나중에 자바스럽게 코딩한다, 객체지향스럽게 코딩한다고 했을 때 객체를 만드는 틀의 형태입니다. 그 틀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객체를 만들 때 이 주소, 객체를 만들 때 이 주소를 이제 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뭐 스트링도 클래스 변수거든요. 스트링의 st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영역에 st라는 영역이 들어오는데, 이 st에다가 담을 수 있는 거는 주소예요, 주소. 어떤 주소냐면 4바이트 타입의 4바이트 길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모리 크기는 4바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 주소는 뭘 가리키냐? 결국은 나중에 문자열을 가리키게 될 거란 말이에요. HLLO HLLO 자바 이런 거 가리키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스트링 타입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나 혹은 스트링 타입이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이나 member 상수들을 다 연결하는 구조, 어떻게든 연결하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즉 클래스 타입으로 클래스 스트링 타입의 st라는 애를 나중에 이제 객체화 시켜서 뭔가 데이터를 담게 되면 그 객체 자체는 용량이 엄청 커요. 일반 데이터 타입을 생각을 해보면 용량이 4바이트, 8바이트 이런 용량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질 수 있는 용량들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 큰 값을 ST 안쪽에다 모두 못 구겨 넣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택 영역, 빠른 영역이 아닌 Q 영역에다가 어떻게든 정보들을 연결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점 연산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거기에 첫 시작점이 되는 곳을 여기다가 담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클래스, 인터페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고도 마찬가지예요. 열고도 클래스와 뭐 별반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 모든 클래스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갖출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어,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메소드들이나 이런 것들의 정의만 없을 뿐이지 실제적인 멤버들은 다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흡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배열이라는 게 좀 약간 특이이긴 한데요. 배열은 연결되어 있는 자료 구조형이에요. 만약에 얘가 int 타입의 뭐 어떠한 A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얘가 배열 구조라는 얘기란 말이죠. 배열 구조라고 치면 얘는 뭐 4 정도 되는 크기다. 그러면 A라는 곳에 1번지, 2번지, 3,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이게 꼭 4바이트죠. 4바이트. 그러면 4니까 0, 1, 2, 3, 4.
다섯 개는 아니고 마지막 빼고 0, 1, 2, 3, 4의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4, 4, 16, 16바이트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변수에 이 16바이트 데이터들을 다 구겨서 넣을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4바이트의 크기를 만들어 주고 이 4바이트의 A 배열에 해당하는 요 첫 번째 주소값을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담아주는 형태로 코딩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다 참조형 타입인데, 참조형 타입은 나중에 객체스럽게 코딩하는,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하는데 어려움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기본 타입과 달리 빈 객체를 의미하는 null이라는 값을 존재합니다. 지금 안에 대문자인데, 즉 string rt를 이렇게 선언하면요, 이 rt라는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rt라고 한다라고 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null 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null이라는 값은 빈 객체를 의미한다. 빈 객체. 값이 없는 객체를 의미한다. 아직 객체화되지, 인스턴스화되지 못한 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널 값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 데이터 타입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바이트는 0의 기본값, 캐릭터는 요 값의 기본값이랍니다. short, int 다 0의 기본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long은 ol, 0인데 long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float은 0.0인데 float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더블은 기본 데이터 타입이 0.0. 자바에서는 기본 실수의 데이터 타입이 더블이기 때문에 그냥 0.0 넣으시면 되고요. 불리언은 기본 값으로 false를 이제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딩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다 보면 불리언 한번 선언해 봤는데 펄스를 아무것도 대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이런 변동 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즉각적인 적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론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의 큰 기조들은 변하지 않아요. 기본의 큰 기조들은 변하지 않지만 세세한 거는 아주 좀 디테일한 일부 내용들은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코드를 찍어 보면서 요번에는 이랬던 것 같아 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적용을 해보고 그때 또 적용이 안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상태적인 변화들,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시면서 코딩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문자열 선언과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문자열은 클래스 타입이거든요. 사실은 클래스 타입. 그래서 어, 스트링 해서 소문자 스트링이라고 해놨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어떠한 메모리 공간에 스트링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생겨요. 스트링이라고. 그럼 여기는 주소값을 담아요. 주소값. 사실은 객체의 참조값을 담는다. 좀 주소라고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참조값을 담아요. 이 참조값을 통해 가지고 주소값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HELLO 이런 식으로 요 주소값을 담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되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 HELLO 월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로 쌉니다. 큰 따옴표로 쌉니다. 그리고 문자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정된 값.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선언해가지고 담는 거는요. 요렇게 다시 스트링에 스트링 요 소문자예요. 요거는 여기다가 담는 거는 어떻게 NEW 스트링에 HELLO 월트 이렇게 담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금 제가 너무 크게 적었는데 조금 조밀하게 한번 적어서 정확하게 하시죠. 그러면 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것은 또 요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스트링의 앞에 글자가 대문자예요. 대문자예요. 스트링에 스트링. 자, 요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해요. 참조 변수. 왜 참조값을 담는다고 해서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참조 변수에다가 new 자바에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트링 하고 대문자죠. 어, 월 이렇게 코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요거는 앞에 대문자이기 때문에 얘는 뭘 의미를 하냐라고 했을 때 클래스를 의미해요.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얘는 이 스트링 타입의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를 만들었고 그래서 앞 글자를 소문자로 만들었죠. 이 대문자로 만들면 얘랑 헷갈리니까 소문자로 만들었죠. 그리고 키워드 이름인 스트링 그대로 쓰는 것도 별로 좋은 식별자 규칙은 아닙니다. 저 같으면 st로 바꿨을 거예요. 그다음에 new라는 키워드는 객체화하겠다, 인스턴스 하겠다, 인스턴스 하겠다. 인스, 인스턴스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메소드거든요. 메소드인데 생성자 메소드. 생성자 메소드를 열고 놓고 값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결국 메소드는 함수라는 C원에서 함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헬로 월드 값을 문자를 넣게 되면 얘의 값을 어떠한 힘 영역에다가 담아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객체를 여기까지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고 객체의 주소를 어디다 담겠다? 이 참조 변수에 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뭐 한 줄을 가지고도 되게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그래서 문자열 리터럴은 내부적으로 new 스트링을 호출해서 생성한 객체이다. 맞죠? 따라서 S1은 new string hello world를 호출해서 생성한 객체를 가리키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내용이 같은 문자열 리터럴이라면, 그러니까 얘랑 같잖아요. 같으면 더 이상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지 않은 채 기존 리터럴을 공유한다. 즉, 즉 S1과 S2는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S1과 S2는 스트링 객체, 스트링 타입의 스트링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똑같이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S1과 S2를 나중에 서로 같냐고 물어봤을 때, 서로 이렇게 같냐고 물어봤을 때 서로 같다고 나와요. 서로 같다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리터럴은 공유한 인스턴스의 저장 주소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 요건 한번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요 내용을 설명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요거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객체,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얘는 한번 만들어진 게
또 S3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랑 S2, S3는 서로 같고요. 그래서 S1과 S2는 서로 같냐 물어봤을 때 트루 앤 펄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S2와 S3가 S2, S3가 같냐고 물어봤을 때 얘는 같냐 안 같냐 물어봤을 때 같다고 나오겠죠. 웬만하면 그냥 그런 트루 앤 펄스 반납한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문자열의 선언과 생성을 먼저 좀 해볼 거예요. 문자열 형태, 스트링 형태의 선언과 생성. 그래서 요 코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챕, 모듈을 2챕터로 잡았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3챕터로 잡읍시다. 그래서 IntelliJ 아이디어를 열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거 챕터 2는 이제 어,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정리하시고요. 모듈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new 해서 모듈 만드시고 CHAP03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SRC 안에 new 해서 자바 클래스를 만들고요. 우리 스트링 가지고 선언하는 거 이런 문법들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스트링 자, 이 XAM 샘플 PLE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좀 키우시고요. 여기에 public state void main 템플릿 불러와 주시고요. 여기에 어, 스트, 스트링 타입의 클래스 변수입니다. 스트링 타입의 어, greeting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요? 안녕하세요. 하세요라고 넣게 되면 액체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시스템 시스템 보이드 여기에다가 ln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리팅을 넣어주시면 그냥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 컨트롤 시프트 F10 눌러 보시면 안녕하세요가 바로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이제 바로 찍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 그리팅이 실제적으로는 참조 변수 값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참조 변수 값은 자바에서는 어, 확인하지 못해요. 사실은 참조 값이라는 거는 메모리 주소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고 해가지고 어, 그 메모리에 주소값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참조라고 해서 참조 값이라고 해서 메모리 주소와 유사한 값을 제공을 해줍니다. 꼭 그건 아니지만 메모리 주소하고 비슷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요 값들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바는 안정성과 보안성 때문에 메모리 관리 기능을 어, 내부적으로 이제 갖추고 있지만 가비 컬렉션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지만 요거를 외부에 노출시키게끔은 안 해놨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코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팅하고 하나 또 그리팅 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같이 할 내용인데요. 나중에 또 코드를 하나 더 할 내용인데요. 그리팅 서비라고 할까요? 자, 서비라고 하고 얘를 서로 같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만 잠시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10 눌러 보시면 예, 트루가 발생했죠. 즉,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어, 다음에 쓸 때는요, 잠시 기억하고 있다가 그 참조 값을 제공을 해줍니다. 즉,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쨍쨍짜장 하면 여기가 대충 참조 값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참조 값을 어디요? 이 그리팅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뒷단에 이게 안녕하세요 호출을 하면 이 안녕하세요하고 처음에 안녕하세요는 완벽하게 동일한 걸 알고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프로그램 컴파일 쪽에서 네가 아까 안녕하세요라고 선언한 거 있지? 그거의 참조값을 다시 주면 되겠네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버립니다. 둘 다. 그러면 얘와 얘는 서로 같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없는 예제니까 나중에 필요한 예제들을 다시 어, 뭐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자, 문자열 리터럴을 통해서 객체값을 이제 넣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는 스트링 스트링이긴 한데 스트링이긴 한데 아예 U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스트링 얘의 참조값을 객체의 참조값을 name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은 그냥 바로 찍으면 돼요. 찍는데 똑같이 찍는데 name은 객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name 점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get 해서 get byte, get characters 뭐 이런 것도 있고 get class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도 뽑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네임은 그냥 출력해보게 되면요. 출력해보게 되면 자바 사용자라고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태의 어, 스트링 클래스 변수를 객체화시키는 방법, 초기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사실은 스트링은 캐릭터 배열이거든요. 배열. 배열에다가 CHARARRAY 어레이에다가 어떻게 처음에 초기화할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내용을 넣겠습니다. 요거 바로 그냥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캐릭터 어레이를 자바 프로그래머 이렇게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공간에 캐릭터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얘 J, A, V, A, 땡땡, 프로, 그래,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2바이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니까 2바이트니까 20바이트가 되겠죠. 20바이트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코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캐릭터 어레이라고 담고요. 이 캐릭터 어레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캐릭터 어레이를 여기다가 담아줄 수 있다는 거죠. 담아줄 때, 여기 네임은 얘랑 중복되니까 요거를 프로 그 레, 뭐 이렇게 그리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스트링 타입의 변수, 그러니까 이거는 어레이가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문자열을 공부하는 거니까 문자열은 결국은 스트링 클래스 타입이고요. 그거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문자열 리터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new 키워드로 처음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값을 넣어주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캐릭터 어레이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값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여기다 담아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어, 자, 스트링에 풀 NAME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죠. 풀에 중간에 N자 넣어가지고 대문자 N자 넣어가지고 낙타 기법, 카멜 기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자, 힘 플러스 그다음에 땡땡 문자 열리터 빈 값을 가지고 있는 애. 그다음에 음, 힘0 이라고 이렇게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문자열을 합해서 여기다가 풀네임에다가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겠죠? 얘도 해볼까요? 예, 풀네임. 그러면 킴 띄우고 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킴 0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빌더라는 게 있거든요. 스트링 빌더를 통해 가지고 그 빌더를 통해서 계속 어펜드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값들을 그런 거. 자, 스트링 요거 조금 어, 복잡한 형태로 프로그램 코드 지금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형태인데요. SB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tinyw 스트링 빌더 이렇게 처음에 아무 값도 안 가지는 그냥 스트링 빌더 타입의 SB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SB 객체에다가 어, 얘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appen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문자열, 문자열. 그러면 SB는 문자열이라는 값을 가지는 애예요. 인데 얘를 나중에 다시 뭔가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문법들을 취해야 돼요. 다시 append 또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빌더 형태는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 빌드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빌딩 이런 거 빌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문자열을. 자, 이렇게.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리쇼트에다가 뭘 담을 거냐면 SB를 그냥 딱 담아버리면 에러가 나요. SB는 엄연히 그냥 스트링 빌더의 참조 객체이고요. SB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과 생성과 예제는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내부가 가지고 있는 자 값을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줘요. toString이며 this를 빌더를 new string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와 주네요. 그래서 요거도 그러면 먹히겠네요. 자, SB 이렇게 먹혀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도 먹히고요. 자, 요거는 조금 객체지향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객체지향 할 때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찍어보면 문자열, 생성, 예제 요거 조금씩 하나씩 띄워 놓는 것도 조금 이뻐 보이겠네요. 하나씩 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F10 누르시면 이렇게 그래서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코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프로그래머라는 애를 통해 가지고 찍어 보면 얘는 뭐 얘도 지금 to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toString 사실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한번 찍어 볼까요? 예.
자바 프로그래머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얘도 한번 찍어볼까요? 예, 이렇게. 자, 내부적으로 자바 사용자라고 하는 멤버 필드 내에 어떤 값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 값들을 toString을 통해 가지고 뽑아내는 게 아마 정석일 텐데, 얘는 그냥 객체 그 자체를 프린트 ln 해주면 다 뽑아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코드는 요 정도 수준의 코딩을 했고요. 우리가 챕터 3의 첫 이그젬플로, 첫 이제 프로그램으로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겠죠. 어, 자, 아까 문자열 비교 연산을 잠시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int a에다가 10을 넣고 요거를 a와 10이 같냐고 물어보면 true가 나오는데 요때 얘와 a와 이 10의 상수는 값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값. 실제로 가중치를 가지는 정수의 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링 객체 S2, S3, S1을 서로 비교를 할 때는요,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요, 값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동일한 객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동일한 객체. 일종의 그런데 값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동일한 객체는 안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드 전부들이, 뭐, 멤버 메소드들이나 혹은 멤버 필드들 전부가 뭐예요? 같은 형태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값도 같을 거란 말이죠.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엄연히 다 보면 틀리긴 합니다. 어쨌든 같은 객체를 동일한 객체인지를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동일한 객체인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음, 동일한 참조값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바에서 말하는 참조값은 약간 혼돈의 여지가 있는데 참조값은 엄연히 말하면 메모리 주소값은 아니에요. 근데 그 참조값에 의해서 메모리 주소값을 유출을 할 수 있고 메모리 주소값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라고 좀 인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참조값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예, 이걸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1과 스트링 2와 스트링 3가 있는데 얘는 처음에 객체화하는 형식들을 이제 각각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똑같은 문자열을 집어넣긴 했는데 new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했습니다. new 키워드와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어떤 메소드? 생성자 메소드. 나중에 생성자 메소드는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S2, S3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 리터럴 값을 대입을 하면서 생성을 했어요. 엄연히 얘랑은 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다음에 취하는 객체 형태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메모리 힘 영역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엄연히 말하면 틀리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코딩은 요게 제가 이렇게 조금 만들어 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스트링 리터럴 1과 스트링 리터럴 2 여기 우리는 여기에 S1, S2, S3라고 했는데 이름까지 정확하게 지키자고요. 사실은 1, 2, 1, 2도 언더바를 통해 가지고 좀 넣는 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제 스타일이 어, 요거를 이제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제가 이제 제 스타일대로 좀 예제를 만들고 있는 편인데 어, 제가 요건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라면 언더바를 넣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코딩을 할 거고요. 어, 스트링 컨버전 데모라고 할 겁니다. 컨버전 데모라고 할 거고 인텔리제이에서 요 키워드로 자바 자 스트링 다음에 컴페어준 데모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예, 일단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public state void main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트링으로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냥 스트링 U라고 할게요. 스트링 new. 그래서 처음에 new 해서 객체화를 하겠습니다. 스트링 이렇게 해서 뭘로? hello java. 자바가 아니네요. world 이렇게 중간에 하나 대문자 넣고 그 다음에 리터럴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트링 자 변수는 첫 글자는 반드시 소문자죠. 이거 매번 지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리터럴 AL 1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헬로 대문자 얘기죠. 헬로 월드 예,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앞에 대문자이죠. 자, 두 번째 거는 리터럴을 하게 될 텐데 두 번째 거 코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참조 연산자로 어, 참조된 이 참조된 변수들을 서로 물어볼 거예요. rt 요거 가지고 스트링 u와 스트링 리터럴이 서로 같냐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링 리터럴 1은 스트링 리터럴 2와 같냐 물어볼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 펄스가 나올 거고요. 맞죠? 얘는 펄스가 나오고 얘는 true가 나오겠죠. 펄스, true. 자, 서로 틀린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난연산자로 자, 이렇게 틀리냐 물어봐요. 첫 번째는 틀린 게 맞죠? 얘는 그래 true가 나올 거고 얘는 틀리냐고 물어봐요. 근데 서로 같죠? 니트로 1과 니트로 2는 서로 같으니까 그거를 틀리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봅시다. TRUE가 나왔을 거고 얘 true가 아니죠? FAR false가 나왔을 거고 TRUE가 나왔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false가 나왔을 거고 얘는 false가 아니라 TRUE가 나왔을 거고 얘는 false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열 리터럴은 한번 딱 선언돼서 대입되고 난 다음에 참조 변수값에 얘의 참조값이 대입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컴파일러가 또 같은 것을 참조 변수에 담으려고 한다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그 주소를 여기다 대입해야지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와 이 객체는 서로 같다고 되는 거죠. 근데 new라는 키워드를 붙이는 거는 완전하게 새롭게 객체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 나오는 거 봅시다. false true 맞고요. true false가 맞죠. true false 그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넘어가시고요. 한번 또 계속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로 뭔가 이제 문자열 리터럴, 그러니까 문자열 상수를 담아서 뭔가 이제 변화들을 주거나 뭔가 어떠한 형태의 메소드를 써가면서 뭔가 변경을 하거나 변화를 주거나 삭제를 하거나 형태를 바꾸거나 혹은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스트링 클래스 내부에 메소드, 메소드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또 잘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스트링 클래스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스트링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객체화된 애들은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점 연산자로. 그래서 compare to는 문자열의 사전순으로 비교해서 정수값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코드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반납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전순이라고 하면 문자열이 서로 같으냐 안 같으냐 이런 것들을 반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퀄스하고 좀 비슷한데 문자열을 사전순으로 비교해 정수값을 반환하고요. 정수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어, 틀리면 틀린 거에 대한 뭐 정수값 어디 정수값을 반환하긴 해요. 이 규칙성이 있어요. 이 규칙성에 의해서 한번 코딩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equals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equals는 정확하게 문자열이 현재 주어진 내가 갖고 있는 문자열과 현재 주어진 문자열이 같냐 안 같느냐에 따라서 true and false를 반납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string compare example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 string 어, 자, compare example, compare example 클래스 만드시고요. static public static void main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string 해서 first prist string 하나 만들 거고 여기다가 hello word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second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third 만들 거예요. 그래서 second, 자, SEC, second, 그 다음에 third, THIRT, third, string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값을 넣고요. 요거는 보니까 얘는 H, 네, 요거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int 어, 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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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the short 해서 여기다가 first string compare to 해서 값을 second string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값이 반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어, 시스템 프린트 해서 요거 컨버전 리졸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조금 코드를 낮춰 볼까요? 예. 그래서 코딩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죠. 0이라고 나오죠. 얘가 얘를 서로 같다고 보시면 그냥 0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비교해서 다시 앞에 H 얘만 바꿨더니 마이너스 32가 나옵니다. 자, 월드 쪽에 얘를 바꿔볼게요.
요것도 마이너스 32가 나오네. 그다음에 first, 잠시만요. first compare에 second compare인데, 요렇게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요것도 마이너스 32가 나오네요. 앞에 얘를 제가 수정을 안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1 나오죠. 뒷자리에 하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F로 만들어 보시면, 예, 뒤에서 둘째 자리 뭐 마이너스 2만큼의 뭐 요 위치가 어, 틀리다. 사실 널 끝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2까지 잡아놨는데 요거 D 만드시고 요번에는 얘를 D로 만들어 보죠. 자, 요거는 이제 8에서 만들어졌네요. 요거를 이제 이 compare to가 가지고 있는 이 상수의 값이 어떻게 틀린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뭔가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네요. 어쨌든 compare to를 가지고 서로 같냐 안 같냐 만들었을 때 이게 0이 나오면 서로 같아요.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요런 거 살짝 틀리게 한다면, 자, 마이너스 1 뒷자리에서 틀리고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여기서는 1.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자에 따라서 또 위치가 틀려지면서 뭔가 바뀌네요. 이렇게. 예, 32 이렇게. 자, 여기서 compare to 같은 경우에는 음, 같으면 0이고요. 다르면 0이 아닌 값을 반환해요. 그 0이 아닌 값의 반환은 결국 비교해가지고 어떠한 결과값을 내는 건데요. 요 compare to에서 0이 아닌 값의 반환의 규칙은 우선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뭐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quals는 true and false를 반납하거든요. true and false. 그래서 equals result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equals result는 불리언으로 가야겠죠. true and false니까. 그래서 어, e q equal 그다음에 s result 네, 하고 난 다음에 first string에 equals 그다음에 second string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얘의 값이 equals result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문자열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10 했을 때 처음엔 0이 나올 거고 얘는 true가 나오는 게 이제 정상적이겠죠. 문자열만 비교를 한 거니까. 그래서 얘를 한 칸 띄우고 실행을 해보시면 얘는 어, false가 나오고 얘는 지금 55라는 값이 나오네요. 55. 어쨌든 0이 아닌 수는 compare to에서는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equals는 true and false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compare to와 equals를 다른 문자열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 자, compare to 기존 자, first string에 compare to 했을 때 third 얘죠. 엄연히 문자열이 틀리죠. third string과 equals result에는 first string에 equals 해서 third string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true and false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값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아까 값 30이 나왔었는데 compare to에서는 예, 마이너스 30이 나왔죠. 그 다음에 리졸트는 false가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ompare to를 분석하고자 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compare to 자체의 어, 정수값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용을 봅시다. 문자열을 사전순으로 비교해 정수값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equals는 true and false를 반환한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많습니다. 콘, 어, concat, 주어진 문자열 s를 현재 문자열 뒤에 연결한다. 그 다음에 index of, 문자열 s가 나타내는 위치를 반환한다. 그래서 뭐뭐점, 그러니까 헬로 월드에서 D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D, 여기에서 index of D라고 했을 때 이 D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is empty, 길이가 0이면 true를 반납한다. 그러니까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겠죠. 값이 빵이면 empty가 나오는 거고, 어, 값이 그러니까 지금 헬로 월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길이가 있죠. 그래서 얘는 false를 반납하는 empty는 비었냐 안 비었냐를 판단하는 어, 메소드입니다. 그다음에 length는 이 문자열의 길이를 반납해 주고요. substring은 인덱스부터 시작하는 문자열의 일부를 반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ubstring에 인덱스 값을 놓으면 예를 들어서 hello world에 w 대문자 w를 놓으면 w 이후부터 WRLD가 반납되겠죠. 그 다음에 to low cast, to up cast는 요거는 알파벳에서 대문자, 소문자를 서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트림은 앞뒤의 공백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문자열 조작 메소드 예제들을 한 두 가지 더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코딩을 해 보실 거고요. 요거 코딩 하고 난 다음에 또 수업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그젠플을 코딩을 계속 숙달을 하면서 예제를 많이 쳐가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히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자바 언어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면서 빨리 습득하는 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코딩을 계속 숙달하는 형태로 어, 예제를 계속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음, 자, 메소드를 클래스를 그냥 복사해서 넣을게요. 빨리. 이거는 두 가지 예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예제를 빨리 훑어보는 예제로 어, 네, 스트링 메소드 퍼블릭 스테트 보이드 메인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어, 베이스 스트링 그 다음에 스트링 투 컨캣 그 다음에 서치 스트링 뭐 이런 값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스트링 베이스 스트링 HELLO 이렇게 그 다음에 스트링 마찬가지 이번에는 스타 스트링 스트링 어, 후 어, 컨캣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드 예, 월드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스트링 서치 SEAR 치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값은 LO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컨캣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연결하는 형태로 우리가 하나 예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어,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 컨캣
string concat string. 좀 변수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base 점 string에 점 concat 하고 난 다음에 string to concat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헬로와 헬로 월드가 합해져서 연결되는 구조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어, 시스템 프린트 하시고 여기에 concatenated string 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헬로 월드 자 요구와 요구 스트링 사이를 뒤에 연결한다고 했죠. 사실은 요구에다가 또 하나 더 연결할 수도 있어요. 뭐 문자열 자체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했을 때 띄우고 월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죠. 똑같이 헬로 월드 나왔고요. 하이 자바 뭐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을 다루는 스트링 클래스는 다양한 형태의 메소드를 제공해 준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인덱스 오브를 통해서 현재 서칭 엘로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int index인데 constanted string에서 index of 해서 값을 넣어주는데 어떤 거냐면 서칭 스트링을 넣어줘서 이 위치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코딩을 한 겁니다. concatenated string 안에서 index of 하고 searching string 했을 때 hello LO가 몇 번째에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위치부터 있죠. 그래서 얘 출력해 보시면 실제로 인덱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코딩 하시고요. 눌러보시면 예, 세 번째 위치 맞답니다. 그래서 L로가 하나, 둘, 셋, 요 위치. 0, 1, 2, 3입니다. 0, 1, 2, 3. 이거 H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 예, 0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다음은 EasyMPT 문자열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불리언 하신 다음에 is empty라고 하고 비었니 물어보고 베이스가 점 is empty냐 물어봤을 때 얘는 true and false를 반납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상에서는 어때요? false를 반납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비어 있지가 않았죠. string 베이스가 hello가 그럼 얘 비워 볼까요? 비어 있으면 예, true를 반납했죠. 다시 변경하시고요. 자, 다음은 length 길이 얘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점
length 이렇게 메소드로 호출을 하시고요. 어, int length 해서 길이를 반납하는 프로그램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줄여볼까요? 이 정도 코딩 했으니까 이런 형식의 코딩이 되겠죠. 11 맞나요? 자, 헬로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문자열 길이 그 자체를 반납해요. 0번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문자열 길이 11개의 길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5개죠. 이게 5개죠. 그 사이 중간에 하나 띄워져 있죠. 그래서 11개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총 얼추 몇 개 봤죠? 이런 것들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거 substring이랑 toRow랑 toUpper랑 trim이나 이런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휴식을 하시고요. 1시간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10분 정도 휴식을 하시고 이후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